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뉴욕시가 7주 연속 비 오는 주말을 맞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숨은 비용을 부과하는 정크 수수료를 금지시키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코로나19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뉴욕, 뉴저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가 약 1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일 뉴욕시가 내년 봄부터 시작되는 5개 식당 운영을 위한 규칙,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라이드에이드가 재정 악화로 파산 보호 신청에 들어가며 실적 저주 매장을 폐쇄키로 결정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30대 여성을 폭행하고 선로로 밀친 용의자가 어제 오후 검거됐습니다. 타임스퀘어에서 하마스에 억류된 200명의 인질을 석방하라는 규탄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척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참여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뉴욕시 내 일자리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뉴욕 일원에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토요일인 내일 밤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뉴욕시는 7주 연속 비 오는 주말을 맞고 있습니다. 올해 비가 오지 않았던 주말은 단 12번에 그쳤고 비가 온 주말은 30번을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정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 뉴욕시 일원을 비롯한 북동부 지역과 캐나다 대서양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에 따라 폭우도 예상되는 만큼 침수 및 홍수 피해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까지 뉴욕시 일원에서 비가 내릴 확률은 70% 이상으로 노동절 연휴 이후 7주 연속 주말에 비가 내리게 됩니다. 기상청은 화창한 주말은 노동절 연휴가 마지막이었다며 7주 연속 주말비가 이어지면서 7월 1일 이후 뉴욕시 강수량은 역대 평균 강수량이 약 175%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7월에도 5번의 주말 가운데 4차례, 8월은 4번의 주말 가운데 2차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올해 맨해튼 센트럴파크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던 주말은 단 12번뿐이었으며 나머지 30번은 이슬비를 포함해 폭우가 쏟아졌던 날까지 비가 내리는 주말이었습니다. 기상청은 올해가 날씨 관측 및 기록을 시행했던 지난 155년 이래 세 번째로 습한 가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상학자이자 팍스뉴스 기상캐스터인 브리타 머위는 흐린 날씨가 잦은 것으로 알려진 시애틀에서 1년 내내 내린 비의 양보다 뉴욕시는 지난 8월 1일 이후 더 많은 비가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비는 토요일 밤부터 서서히 개서 일요일에는 해를 볼 수 있겠으나 일요일엔 강한 돌풍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화씨 56도, 섭씨 15도, 밤 최저 기온은 화씨 48도, 섭씨 9도로 비온 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뉴욕 일원의 눈 가뭄이 이어졌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뉴욕 평균 강설량을 보이며 전년보다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올해 뉴욕시에 최대 26인치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했으며 뉴욕시 평균 강설량은 연 29.8인치입니다. 2022-2023 겨울에는 겨울 내내 눈 소식 없이 2023년 2월 1일이 되어서야 맨해튼 센트럴파크에 측정 가능한 강설량이 발생했으며 지난 2022-2023년 겨울에 내린 총 강설량은 2.3인치에 불과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숨은 비용, 가짜 비용, 유인 상술로 소비자들을 속여온 각종 정크 수수료들이 내년에는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가짜 비용을 마지막 순간 부과하는 정크 수수료를 모두 금지시키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FTC 연방교역위원회는 모든 정크 수수료를 금지시키겠다는 1차 제한 규정을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60일간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차 제안에 이어 최종 규정까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정크 수수료 전면 금지는 내년 초에 시행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새 규정이 발효되면 모든 정크 수수료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회사나 사업체는 소비자들에게 환불해 주어야 하는 동시에 당국으로부터 상당액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정크 수수료로는 첫째, 유인 상술로 회원에 무료 가입시킨 후 무료 기간이 끝난 후 월 회비를 부과하고 취소는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인상술에서는 처음에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다 마지막 결제할 때에는 여러 가지 수수료들이 나타나 총액이 불어나게 합니다. 둘째는 숨은 비용, 가짜 비용 등으로 부과하는 정크 수수료로 아파트 렌트비의 경우 무슨 목적인지 알지 못하는 각종 비용을 알려주지 않다 계약서에 사인하면서 공개합니다. 은행 수수료, 항공권 수수료 등에도 숨은 비용, 가짜 비용 등 정크 수수료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은 이미 대형 은행들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리전스뱅크 등에 대해 초과 인출 수수료 등 정크 수수료를 적발하고 상당액의 벌금을 물린 바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정크 수수료로 미 국민들은 불필요한 비용을 내고 있어 한 해에 수십억 달러씩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 국민 소비자들이 정크 수수료를 찾아내기 위해 들이는 5,000시간을 절약하게 되면 10년 동안 100억 달러는 절약하게 될 것으로 FTC는 설명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재외동포청이 발표한 2023 재외동포 현황에 따르면 작년 뉴욕, 뉴저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는 총 30만 4,459명으로 직전 조사인 2020년보다 약 15.4% 감소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경기 침체의 영향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이 2년마다 재외 공간을 통해 파악하는 동포 현황 데이터에 따르면 뉴욕 및 뉴저지, 커네티컷주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뉴저지에서는 일반 체류자가 급감했습니다. 비영주권자 중 유학생이 아닌 일반 체류자는 2021년보다 53.8% 감소한 52,88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체류자 외 다른 인구는 모두 증가했습니다. 영주권자는 5만 945명, 유학생 7,724명, 시민권자 19만 2,90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시민권자 중 입양인 수는 2만 1,356명이며 재외국민 등록률은 50.9%로 총 5만 6,740명입니다. 지역별로 뉴욕 재외동포는 17만 7,242명으로 2021년보다 19% 감소했습니다. 뉴저지는 9.2% 줄어든 13만 3,307명으로 추산됐으며 커네티컷은 25% 감소한 13,911명입니다. 재외동포청은 인구 증감에 대해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외동포 현황은 센서스국 등의 공식 통계와 공관 직접 조사, 민원 처리 자료, 동포단체 자료를 활용해 추정한 결과로 실제 현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전 세계 재외동포는 708만 1,510명으로 2년 전과 비교해 3.3%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 재외동포는 261만 5,419명으로 약 2만 명 줄었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재외동포가 거주하는 국가입니다. 미국 내에서 LA 66만 명, 시카고 34만 명, 뉴욕 30만 명, 샌프란시스코 28만 명, 애틀란타 26만 명 순으로 한인 동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가 내년 봄부터 시작되는 5개 식당 운영을 위한 규칙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내용에는 5개 식당 운영 일정과 라이센스 신청 방법, 5개 식당 시설물 규격, 수수료 등에 대해 명시돼 있습니다. 김승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는 지난 8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서명한 5개 식당 연구와 조례안을 반영한 전용 홈페이지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사항은 30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된 후 내년 봄에 확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개된 5개 식당 운영 방침에는 먼저 휠체어가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새로운 규칙과 함께 완전히 밀폐된 공간이 아닐 것, 또한 배수 장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또한 5개 식당의 규모는 최대 길이 40피트, 너비 8피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뉴욕시로부터 5개 식당 라이센스를 받기 위해 보도 일부에 구축할 경우 $1,050, 차도에 마련할 경우 $2,100의 비용이 부과되며 5개 식당 운영 라이센스를 받은 식당은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야외에서 레스토랑 영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연 유지 비용으로는 식당 위치에 따라 스퀘어피트당 $5에서 최고 $31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에릭 애담스 시장은 5개 식당 운영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뉴욕시에 자리 잡는다면 새로운 뉴욕시의 명물로 거듭날 것이며 또한 소상공인 번성, 다수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뉴욕시는 한 달 동안 주민들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세부안을 확정한 후 내년부터 새로운 5개 식당 라이센스 발급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며 이를 통해 뉴욕시 내에 약 1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팬데믹의 경제 타격이 큰 식당들을 위해 별도의 비용 없이 사이드워크나 도로변에서 5개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소음이나 위생 문제가 여러 번 지적된 만큼 별도의 조례를 통과시켜 5개 식당을 영구적으로 운영할 수는 있되 라이센스를 발급해 정돈된 모습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약 2만 4천 개의 식당이 5개 식당을 운영했으며 팬데믹 이전에 5개 식당이 있던 레스토랑은 1,000개에 불과했습니다. KBTV 뉴스 김승주입니다. 최근 판매 실적 저조와 약물 오남용 소송에 휘말린 라이트 에이드가 파산 보호 신청에 돌입하고 미 전역에 있는 2,200여 개 매장 가운데 7%를 폐쇄하고 이를 통해 재정 건전성과 유동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과 뉴저지에서만 최소 30개 이상의 매장이 문을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CVS, 월그린과 함께 미 최대 3대 약국 체인 업체로 꼽히는 라이트에이드가 파산보호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라이트에이드 측은 매장 판매 둔화로 인한 실적 저조, 진통제 오피오이드 오남용 관련 소송 문제로 재정이 악화됐다며 실적 저조 매장을 폐쇄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라이트에이드가 운영 중인 매장은 미 전역 17개 주에 2,200개 이상으로 이번 주 폐점 대상 154개의 매장 리스트를 법원에 이미 제출한 상태입니다. 라이트에이드 측은 우선적으로 154개의 매장을 폐쇄키로 결정했다며 매장은 추가로 더 폐점할 수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 라이트에이드 측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뉴욕과 뉴저지 소재 매장 30개 이상도 폐점 대상으로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달 초 라이트에이드는 뉴욕증권거래소 측의 상장회사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지난 5년간 라이트에이드의 주가는 96% 이상 급락했습니다. 라이트에이드 측은 그간 임시 CEO 대행으로 활동해온 엘리자베스 벌의 뒤를 이어 구조조정 및 재정 전문가 제프리 스테인을 새로운 CEO로 임명하고 연방파산법 제11조, 즉 챕터 11의 파산 절차를 거치며 전체 매장이 7%를 우선적으로 없앤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으로 더 나은 재정 상태와 건전성을 확립해 이름이 편의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지역 사회와 주민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정주환입니다. 지난 수요일 뉴욕시 지하철 미드타운에서 일면식도 없는 30대 여성을 폭행하고 선로로 밀친 용의자가 어제 오후 뉴저지 뉴악에서 검거됐습니다. 현재 피해 여성은 생명이 위독한 가운데 용의자는 이미 뉴저지와 뉴욕에서 정신질환과 지하철 난동자로 검거된 적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정지원 기자입니다. 뉴욕시 지하철에서 발생한 묻지마 밀치기 사건의 용의자가 어제 오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용의자는 뉴욕시 지하철 미드타운에서 퀸즈 거주 30대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밀쳐 해당 여성이 열차의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으며 선로로 떨어져 현재 이식불명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묻지마 밀치기의 용의자 39세 흑인 남성 사비르 존스는 정신질환과 약물남용 전력이 있는 노숙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 사비르 존스는 패스 열차 근처 펜스테이션 뉴요크 밖에서 구걸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알아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해 검거됐습니다. 그는 정신감정 평가를 위해 뉴저지에서 뉴욕으로 송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의자 사비르 존스에 의해 생명이 위독한 상태인 30대 피해 여성은 사건 당시 출근을 위해 지하철을 탑승하려고 플랫폼에 서 있었으며 용의자와는 일면식도 없고 말 한마디 나눈 적 없는 사이였습니다. 갑자기 용의자가 다가와 얼굴을 때리고 움직이는 열차에 해당 여성의 머리를 밀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머리를 심하게 부딪힌 여성은 이내 선로로 추락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승객들의 도움으로 플랫폼으로 옮겨진 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용의자 사비르 존스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약물 남용 전력이 노숙자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는 지난 2월 뉴요크에서 가족들이 실종 신고에 나서며 경찰이 레이더에 포착됐으며 2021년 11월 노숙자 지원센터 근로자들과 처음 만났습니다.
뉴요크 경찰에 따르면 그는 우울증과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경력이 있으며 작년 12월에도 브루클린 지하철역에서 역을 떠나라는 경찰의 지시를 거부하고 난동을 부려 기소된 바 있습니다. 뉴욕시경의 기록에도 그는 정서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해 10월 기준 묻지마 밀치기 사건이 22건 발생했지만 올해는 15건이 발생했다며 범죄가 줄어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10개월 사이 15명이나 지하철 선로로 밀쳐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뉴욕시 치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거센 상황입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어젯밤 타임스퀘어에서는 수백 명의 인파가 모여 하마스에 억류돼 있는 200여 명의 인질들을 즉각 석방하라는 규탄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우리는 승리할 때까지 계속해서 싸울 것이라며 하마스의 테러 행위와 인질 억류를 규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젯밤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에 발생한 전쟁으로 인한 인질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하는 대규모 규탄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규모 집회에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직접 참여해 하마스가 전멸될 것이며 가자 지구에 억류된 인질들이 석방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된 지 2주 된 시점에서 이스라엘 측은 현재 가자 지구에 약 200명의 인질이 억류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슬람 지하드는 또 다른 인질 30명을 붙잡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미국인 의회가 뉴욕 유대인 단체와 함께 주최한 이번 집회에는 수백 명의 시위자가 참가해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며 이스라엘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피켓을 들고 당장 인질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문구를 들고 시위에 나섰습니다. 타임스퀘어를 둘러싸고 있는 15개 빌딩 대형 전광판에는 이번에 인질로 붙잡혀간 사람들의 얼굴이 공개되며 현장 분위기는 더욱 격화됐습니다. 슈머 대표는 우리는 모든 세대에서 그들의 괴롭힘을 보아왔으며 사악한 하마스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악한 테러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우리는 모든 세대에서 정의는 승리할 때까지 반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모든 인질이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김승주입니다. 뉴욕 시내 일자리 수가 약 470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현재 뉴욕시 일자리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승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오늘 정례 브리핑을 통해 뉴욕 시내 일자리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일자리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이라며 이는 경제적으로 뉴욕시가 되살아나고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이어 자신은 팬데믹 사태를 겪으며 2025년까지 뉴욕시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자신의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뉴욕시는 예전의 발전과 명성을 되찾아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시 행정부는 현재 뉴욕시에 약 470만 개의 일자리가 열려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여기에는 팬데믹 기간 동안 사라졌던 민간 부문 일자리 약 100만 개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이같이 놀라운 성과와 빠른 회복은 인력 및 인재 개발을 위한 현명한 투자의 결과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뉴욕시 행정부는 뉴욕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쉽고 친화적일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변경했으며 앞으로도 사업 친화적인 도시로 업체들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KBTV 뉴스 김승주입니다. 지난 2020년 대선 때 조지아주 선거 결과 뒤집기 시도에 관여한 혐의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당시 선거대책본부 변호사가 재판을 하루 앞두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형량 협상에 따라 파웰 변호사는 보호관찰 6년과 6,000달러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 조지아 시민들에게 사과하는 편지를 작성하고 앞으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겠다고 동의했습니다. 파웰 변호사는 지난 8월 트럼프 전 대통령,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과 함께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법원에 기소된 원고 19명 가운데 한 명입니다.
파웰 변호사의 갑작스런 유죄 인정은 앞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 재판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2주 넘게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의회 하원의장 선출이 어제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하원은 본회의를 열고 케빈 맥카티 전 하원의장 후임 선출을 위한 두 번째 투표를 실시했지만 공화당 하원의장 후보인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은 선출을 위한 과반수인 217표 득표에 실패했습니다. 조던 위원장은 투표보다 2명 늘어난 공화당 내 22명의 이탈표와 함께 민주당 212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총 199표의 찬성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한국관세청 인천공항본부 세관은 해외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 단속 강화를 위해 인천공항 입국장에 전신 검색기를 확대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신 검색기는 금속뿐만 아니라 신체에 은닉된 분말, 액체 등 다양한 물질을 감지합니다. 세관은 지난해 9월부터 인천공항에 전신 검색기를 도입했지만 최근 해외 입국자가 신체 마약을 숨겨오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자 설치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경찰은 지난 1월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이 조직원을 통해 필로폰 24kg을 한국으로 들여온 사실을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코막힘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감기약 성분이 실제로는 효과가 없다는 식품의약국 자문기구의 판단이 나온 이후 대형 약국 체인이 해당 성분이 주요 성분으로 포함된 제품들의 판매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CVS는 페닐에프린이 유일한 주요 성분으로 함유된 경구용 감기약을 판매대에서 내리고 더는 판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강 충혈 완화제는 코 점막 내 분혈관을 수축해 부종과 충혈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의약품입니다. 이를 통해 코막힘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를 냅니다. 한편 효과 여부와 별개로 페닐에프린 성분은 오랜 기간 사용돼 왔고 여전히 안전하다고 FDA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